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도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조용한 암살자라고 불리는 도로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제 원주에서도 발생한 53중 추돌 사고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도로에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원주 만종교차로 53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총 1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 원인으로는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로 추정됩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에 있는 눈이 녹았다가 기온 급강하로 다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살얼음이 생긴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는 6배 미끄러운데 도로에 얇게 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게 특징입니다. 블랙아이스 때문에 생긴 사고를 포함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시사율이 높아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약 4천 건인데 전체 교통사고의 100건당 사망자 수는 1.4명이지만 결빙 교통사고는 2배에 가까운 2.4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설 작업이 됐다고 해도 서행하는 것이 좋고 특히 얼음이 자랄 수 있는 취약 구간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 교량 위라든지 고가도로 위에 또 터널 입출구 또 햇빛이 안 들어오는 산비탈 밑에 그늘진 곳 같은 급제동은 피하고 천천히 속도를 줄여야 하며 급하게 운전대를 돌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노면 마찰력이 줄어 조금만 돌려도 차가 크게 휘청이기 때문인데 차가 미끄러진다면 같은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어 회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동결의 무게를 둔 시장의 전망과 달리 0.25%포인트 깜짝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있지만 내수를 살리는 데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15년 만에 2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열린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연 3.25%인 기준금리를 3%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한은이 가장 크게 고려한 점은 경기의 하방 압력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트럼프 신정부 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회복이 더딘 내수까지 전파되는 걸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가 성장률을 0.07%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금통위 회의에선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인하, 2명이 동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개월 뒤 전망에 대해서도 3대 3으로 갈리며 인하 속도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 견해가 갈리고 있어서입니다. 한은이 수정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봐도 경기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올해 2% 초반을 턱걸이한 뒤 다시 내년 1%대로 낮아지는 경로를 예상했습니다. 그렇다고 금융 안정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의 변동성과 가계부채 추이 등이 큰 변수로 꼽힙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내년까지도 통화정책 운영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인하 결정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다시 1.75%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디도스 공격이 가능한 TV 위성방송 수신기를 만들어 수출한 국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는 외국 불법방송 송출 업체의 부탁을 받고는 제품 제조 단계에서부터 악성 프로그램을 넣었는데요. 문제가 있는 제품 24만 대가 유럽에 수출됐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정상 작동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하고 치솟은 그래프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순간 서버를 다운시키는 디도스가 이뤄진 건데 공격 신호는 TV 수신기에서 보내졌습니다. 디도스 공격이 가능한 이 TV 수신기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가 제조했습니다. A사의 고객이었던 외국 불법 방송 송출업체인 B사는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어 대응 공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고 A사는 이 뜻대로 범행했습니다. 국내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셋톱박스를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셋톱박스가 공격 대상을 공격하는 겁니다. A사가 유럽 쪽으로 수출한 수신기는 모두 24만여 대. 14만여 대는 펌웨어 업데이트 형식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나머지 10만 대는 제품을 만들 때부터 디도스 공격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한 혐의로 A사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그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신기 매출액 61억 원은 범죄 수익금으로 판단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해외 업체 관계자에 대해선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일입니다.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된 체육계 수장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과 경찰이 나란히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지난 4월 대한체육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7개월 만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진천선수촌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체부가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지난 4월 대한체육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와 A업체가 맺은 74억 원 규모의 진천선수촌 시설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계약 당시 기술평가심사위원회 해당 업체 직원과 체육회 관련 인사를 과반으로 채워넣고 경쟁업체 점수를 누락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공교롭게도 이기흥 체육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진천선수촌 운영부 사무실을 비롯해 심사위원이던 정동국 부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모 수석 교수위원회 PC도 확보했습니다. 체육회는 A업체와 평창센터 등 추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회장은 이달 10일 국무조정실이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을 때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차기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1%도 동의를 못합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전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셔틀콕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문체부가 김 회장을 보조금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지 한 달 만에 배드민턴 협회와 후원사 요넥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김 회장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다음 달 열립니다. 최대 격전지 유격수 부문에서는 기아 박찬호 선수와 SSG 박성환 선수가 경쟁 중인데요. 정규 시즌 성적은 그야말로 막상막하입니다. 어떤 선수가 더 황금 장갑에 가까울까요? 이승국 기자입니다. 올 시즌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뽑는 골든글러브.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유격수입니다. 우선 통합 우승팀 기아의 박찬호는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힙니다. 지난해부터 생긴 KBO 수비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수비력도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팀 관계자분들께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써 이렇게 한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SSG 박성환. 얼마 전 끝난 프리미어 12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박성환은 도미니카전 역전 결승타를 치는 등 주전 유격수로 맹활약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박성환이 우위입니다. 실책은 23개로 똑같습니다. 두 선수의 경쟁은 골든글러브에 우승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여론이 생기며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수상자였던 LG 오지환을 축하하기 위해 시상식장을 찾아 2등의 품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박찬호는 최근 올해 시상식장에 가야 하나 고민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담당 취재기자 등 미디어 관계자 투표로 결정되는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다음 달 13일 공개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